디자이너면서 사진 붙이는 그런 이력서가 뭐야? 인스타 주소를 왜 넣어? 디자이너는 어떤 이력서를 써야 하냐고요? 현직 디자인과 교수이자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로서 3,000개 이상의 이력서를 본 경험을 토대로 이력서에는 무슨 정보를 넣어야 하며 이력서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정보를 나열하는 순서 등 디자이너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나치 파헤쳐드립니다. 추가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이력서도 보여드려요. 지금 시작하디 고디. 디고디. 안녕하세요. 현직 디자인과 교수이자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도 열일하시는 사랑하는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디자인과 학생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포트폴리오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력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포폴과 더불어 취업과 이직에 꼭 필요한 디자이너 이력서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 첫 번째, 이력서에 들어가는 정보. 이름,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영문 표기도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께 연락을 해야 하니 필수겠죠.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소도 기재하는 편입니다. 웹사이트, PDF 분량 혹은 영상 등 용량 관련해서 올리지 못한 프로젝트는 웹사이트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소셜미디어, 비한스는 필수고요. 없다면 만드세요. 인스타, 페북 등이 있습니다. 얘네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력, 경력, 지금까지 다닌 학교와 회사 등등. 어워드 및 디자인 관련 활동, 공모전이나 어워드 수상 경력 넣으시고요. 디자인 동아리 활동 등 디자인 관련 활동은 꼭 넣으세요. 어학 및 자격증, 토익이나 토플 혹은 디자인 관련 자격증 기재하시면 됩니다. 스킬셋과 툴. 스킬셋은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입니다. 브랜딩, 편집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영상 촬영,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등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툴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라이트룸, 프리미어, 에펙 등 내가 어떤 툴을 다룰 줄 아는지를 적는 겁니다. 툴 다 넣으셔도 되고 한 섹션만 넣어도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툴 옆에 90%, 70% 이런 거 절대 넣지 마세요. 제발. 왜냐? 만약 여러분이 포토샵 98%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 98%는 무슨 기준인 거죠? 아니, 어도비에서 무슨 포토샵 시험이라도 봤습니까?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포토샵 98점이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포토샵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안다는 겁니까? 포토샵으로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소린가? 만약 98%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시켜봤더니 못해. 그럼 뭐가 됩니까? 그쵸? 나머지 70%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그냥 킬 수만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내가 툴을 다뤄. 근데 어떤 건 엄청 잘하고 어떤 건 좀 미숙해. 그러면 상중하 정도로 표시하세요. 무슨 포토샵 개발하신 분도 아니면서 포토샵 98%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잼라. 두 번째, 어디까지 정보를 넣나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연락처, 이름, 학력 등의 필수 정보, 그리고 내 장점과 내 단점. 해당 기업의 양식이 특별히 없는 경우라면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형식이 자유이니 여러가지 스타일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보까지 넣어야 하는가인데요. 사진을 넣어야 되나요? 생년월일 넣어야 되나요? 나이만 넣나요? 생일까지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필수 정보는 위에 설명드렸고요. 이제 남은 건 내 장점과 단점인데, 형식이 자유이면 정보 공개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점이나 디자인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다 빼고 디자인과 관련되거나 장점을 다 넣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이력서에 나이와 사진을 공개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외모와 나이가 업무를 하는데 중요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은 차별이니까요. 그런데 뭐 국내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야, 라떼 이즈 홀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싫으면 사진을 넣지 마세요. 하지만 내 외모가 호감 이상이다, 혹은 내가 잘생겼다, 혹은 이쁘다, 이뻐 죽겠어, 사진 넣으세요. 외모도 분명히 경쟁력입니다. 단! 너무 증명사진 같거나 어플로 찍은 외계인 보정한 것 같은, 실제로 봤을 때 이런 과한 보정의 사진은 안 됩니다. 하지마 이거. 디자이너스러운 자연스러운 프로필 사진이에요. 뭐 요런 거?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 인턴 보셨죠? 대표보다 나이가 많거나 우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한 신입사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 통과 후에 면접 때 실제로 보면 그분이 45이란 게 느껴지지 않게 신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거나 능력이 더 좋을 수 있는,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이력서에 나이를 넣는 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25이다?
이 나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넣으세요. 장단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SNS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SNS 계정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다, 혹은 일러스트 같은 그림 계정이다, 이력서에 넣으세요. 그런데 만약 이게 개인 계정이다? 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제 어디 갔는지, 뭐 입었는지, 어제 술을 몇 병 마셨는지, 연인이랑 300일이라서 커플 여행 갔는지. 재밌네. 재밌어. 이런 거 TMI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을 오픈하는 게 플러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팔로워 몇만 명의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SNS 관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취미가 맛집 탐방이야. 그 디자인 업무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빼세요. 그런데 내 취미가 전시 관람 혹은 사진 찍기, 이런 거는 디자인 업무에 필요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넣으세요. 그리고 자격증, 디자인 관련이나 컴퓨터 활용 자격증은 당연히 플러스이죠. 그런데 막 한식 자격증, 제빵 기능사, 이런 건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뭐 근데 한식 자격증 이런 거 넣으면 면접 볼 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리 잘하시네요. 그러면 팀 회식 때 디고드 씨가 요리 한번 해주시나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장점과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는 넣으시고, 내 단점과 디자인에 관련 없는 정보는 싹 빼세요. 싹! 빡! 세 번째, 정보의 순서. 아까 이력서에 들어가는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얘기한 필수 정보 중에서도 열거하는 순서가 있답니다. 보통 중요한 거에서 덜 중요한 거, 최근 순에서 오래된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름과 연락처 등이 되겠죠. 다음은 학력 혹은 경력입니다. 이것은 내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이미 사회생활을 했다, 혹은 이직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경력을 우선으로 넣으세요. 경력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어오는 현재의 경력과 예전 경력의 섹션을 따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막 졸업 예정인 초년생이다, 경력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 학력 우선으로 넣으세요. 혹은 내가 하버드 나왔다, 그런 경우도 학력 우선을 넣으세요. 자, 이제 그 경력과 학력은 어떤 순서대로 넣는가? 두 가지 다 최근 학력과 경력을 먼저 순서로 기입하세요. 기재 방법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학교, 과, 학위, 도시, 나라, 연도, 혹은 연도, 학교, 과, 학위, 도시, 나라. 학교의 경우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넣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선택이고 유치원까지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경력, 연도, 회사, 부서, 포지션, 혹은 회사, 부서, 포지션, 연도. 이 순서는 일관되기만 한다면 부서나 회사, 연도나 포지션의 순서가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학과 툴, 스킬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이라면 업무에 조금이나마 더 관계 있는 순으로 시험 점수가 있다면 가장 좋고요. 시험이 없어도 어학을 할 줄 안다면 일상 대화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영미권에서는 어학을 표기할 때 원어민, 모국어인, 네이티브, 이개국어, 주로 교포들인 바이링구얼,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인 Full Professional Proficiency, 말하거나 일반적인 업무에 가능한 최소한의 어학 능력인 Minimum Professional Proficiency, 제한적인 업무가 가능하거나 말하기 읽기가 가능한 Limited Working Proficiency, 도로 표지판이나 문자, 숫자 등을 읽을 수 있으며 출퇴근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Elementary Proficiency, 이렇게 표기하거나 원어민인 네이티브 다음으로 고급인 Advanced, 중급인 Intermediate, 초급인 Beginner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디고디. 네 번째, 이력서 스타일. 이력서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에게는 자신의 타이포그래피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력서를 화려하게 꾸미는데 여기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멋지고 팬시한 건 좋지만 이력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다? 이력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뭐다? 바로 여러분의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과하거나 너무 화려한 디자인이 들어가서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되면 어떨까요? 삐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배경에 색이 막 과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정보 전달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회사에서 일반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과도한 인포그래픽을 넣는 이력서가 많은데요. 이거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유행하던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향합니다. 아까 얘기한 스킬셋 등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바로 전형적인 인포그래픽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정보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스타일의 이력서를 하세요.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포트폴리오에 이어서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재밌네. 재밌어. 디고디 원찬은 여러분의 합격을 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디자인 시험 합격은 디고디. 대기업 부서 합격, 스튜디오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디고디. 모자란. 디고디는 구독이다. 디고디는 알림 설정이다. 좋아요와 댓글은 구독!